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안유진입니다. 오늘은 10주차 나비치 메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치경부를 형성해줄 때 전지부는 60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구치부는 45도를 유지해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상하기 하악보다 획측으로 좀 더 나와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주면서 교합을 이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나비치를 메모하겠습니다. 나비치 메몰은 인공치아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위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위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 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수지 위치 제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구가 필요한데, 일단 플라스크 리드, 디스크, 상암, 하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 분리대를 도포할 차례인데, 석고 분리대를 도포한 이후에 메모를 해야 중합 후에 레진 일치상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교합기 재부착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석고 분리대를 꼭 도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메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몰은 위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해주는 주기 위해서 메몰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메몰은 보통 석고로 하는데요. 상악은 가급적으로 뒤쪽으로 메몰을 해주고 하악은 가급적으로 앞쪽으로 메몰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상악은 절단면이 함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고요. 하악은 함 분리를 할 때 힐의 후방이 힐 후방 석고 매몰대가 함과의 공간이 부족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끌어내가지고 메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메몰도 보통 석고를 하는데,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로 모형의 가장자리와 메몰제 표면에 도포를 하고 2차 메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상암과 하암이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 메몰은 경석고로 진행을 하는데, 경석고로 하는 이유가 레진을 전입할 때 인공치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만약에 그냥 보통 석고로 하면 인공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꼭 경석고로 해줘야 합니다. 이제 보일 아웃 왁스 후 냉각의 과정인데요. 보일 왁스 아웃은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암을 분리해 함 속의 나비치상의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 60에서 70도씨의 온수에 5분에서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상태가 왁스를 완전히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지 않고 딱 60에서 70도씨 사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위치상 레진을 전입할 차례인데요. 레진은 항상 1년 때부터
강조해 왔던 대로 병상일 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레진 전입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평성법, 유입평성법, 주입평성법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가평성법 중에서도 오버패킹 이걸 패킹으로 하기 때문에 오버패킹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평성법에는 오버패킹 이외에도 언더패킹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오버패킹이기 때문에 오버패킹은 함의 음형에 필요 이상의 양을 넣고 레진의 염분을 제거해서 과잉분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환면 임기 형성의 차례인데 레진상 일치는 온성 과정에서 일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서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성된 총이치 교합 조정을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레진 온성 후에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이유는 온성 과정 중에 발생한 교합 간섭 부위를 선택 삭제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교합면 인기 체득 과정인데요. 교합기 하부 구조의 모형 지지대를 고정하고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할 경석고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해 주는 거고요. 지금 사진은 모형 지지대 위에 경석고를 혼합해서 올려놓고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하 나비치의 교합면을 가볍게 주초시켜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기 깊이는 구치부, 전치부 모두 1m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경석고가 완전히 경화가 될 때까지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경석고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교합면 인기 부위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가행부를 조각도로 삭제해줘야 합니다. 이제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교합기로부터 상하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를 하면 됩니다. 함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은 나비치를 매몰해서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해서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크게 갑 형성용 함, 위 형성용 함, 뒤 형성용 함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장면인데 지금 또 나오는데 함의 종류에는 갑 형성법,
유입형성법, 주입형성법에 따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 평성용 함은 위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액을 혼합한 후에 병성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서 산소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입형성용 함을 보겠습니다. 유입형성용 함은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중합 레진을 함 속에 음영에 유입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입형성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는 이동성 레진이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습니다. 석션컵 덴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입형성용 함으로 석션컵 덴처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공기 배출로와 레진 주입로를 형성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의 평균용 함을 보겠습니다.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영상에 열중한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는 분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이용합니다. 책 23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단면도입니다. 주의 평균용 함의 단면도. 주의 평균용 함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우의 실험에 대해서 하나우의 실험을 다룬 그런 영상입니다. 이제 하나우 이젝터 타입의 함이 나오는데, 그 하나우가 실험했던 뜻을 다룬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소리가 안 나오네. 가 평성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하나후 이젝터 타입의 함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는 플라스크 리드고요. B는 디스크, C는 상암, D는 하암입니다. A는 상악용 하암이고 B는 하악용 하암입니다. 상악용은 지면에 평행하고 하악용은 약간 후방 쪽으로 올라간 형태입니다.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암의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에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림 5-7과 같이 함 내부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 공간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석고를 부어서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암을 하암에 조립해서 상암의 항부와 인공자의 전치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줘야 합니다. 모형의 물 흡수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서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형 표면의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바셀린이나 석고 분리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해서 모형에 매몰자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 압접할 때 겹치는 부위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함의 내면에는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바셀린이 두껍게 도포되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해서 왁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갈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몰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나비치를 매몰하겠습니다.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지금은 3단계 매몰이 끝난 상태의 단면도였고요. 첫 번째로 1단계 매몰은 보통 석고를 혼합해서 하암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전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다음에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릿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가 위로 넘치면 강하게 석고를 스파츌러로 제거하고 석고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릿지는 하암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1단계 매몰 후에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서 언더컷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상황 모형의 수축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 B의 위의 그림과 같이 전방을 약간 올려서 매몰 시킬 수는 있는데 후방을 위쪽으로 매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는 구의용기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로가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매몰은 위치 왁스 표면에 표면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다음에 매몰하면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고요.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암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해야 되고 보통 석고
상암 내부로 투입해서 치아와 교환면 부위가 약간 굽히도록 이렇게 메모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서 부치 부위 교환면이랑 전치 부위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면을 형성해줍니다.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전리 석고를 조각도로 제거를 해주고 3단계 매물을 하기 위해서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3단계 매물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경석고라는데 경석고를 혼합해서 상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틔워줍니다. 경석고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이렇게 주입을 하고 뚜껑을 닫아서 여분의 경석고가 흘러나올 정도로 많이 여유가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를 해서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아서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네, 왁스를 제거하는데 메모란 경석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왁스를 제거합니다. 레진 온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서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 힘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슬롯의 끝이나 석고 조각도를 넣고 가볍게 들어 올려서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레진 분말의 양을 나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부 분량을 추가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음영 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물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해서 레진을 주입할 때 전입할 때 파절돼서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음영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위치성 후면 폐쇄와 릴리프를 시행한 다음에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해줍니다. 위치상 후면 폐쇄는 상악 위치 후면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해서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영국과 경국의 경계부를 따라서 영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한 데 의해서 압박을 가해서 폐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목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악 위치 음압을 향상시켜서 위치 유지력을 증진시켜주고 다음으로는 레진의 중압 수축이나 금속상의 주조 수축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진 위치상에서는 중압 시의 수축 변형으로 그 부위가 짧아지거나 점막에서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치상을 다듬질할 때 후형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치상 후면 부위의 연마면을 삭제해서 구개면과 동일한 평면이 되게 함으로써 이물감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윈슨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방법은 후면 폐쇄를 하게 돼서 위치의 유지를 한층 높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나비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방금 거는
쓰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원칙, 설계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가 있는데 클래스 1은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연구계고 전방 진동선과 후방 진동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넓기 때문에 넓은 형태의 그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유지력을 높일 수 있고 튜니티 여유가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2는 클래스 1과 클래스 3의 중간 형태고 내 폭도 중간 정도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3는 경사도가 가장 심한 형태의 연구계고 구계면 형태가 V자에 가까운 환자에게 해당됩니다. 전방 진동선과 후방 진동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좁은 형태의 빗들을 형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후연 폐쇄에 대해서 기본 설계 원칙은 구계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빗들을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빗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후연 폐쇄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수행승법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주냐면 나비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양측 구개선 부위에서는 넓고 구개골의 후비극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 부위는 좁게 해줍니다. 정중 구개 부위에서는 폭이 3mm, 깊이 1mm의 굴이 형성해주고 양측에서는 폭이 6mm, 깊이 2mm의 굴이 형성해줍니다. 이것은 최후연 위치에서의 깊이고 전방으로 향할수록 깊이 점점 얕게 해서 모형의 구개면과 일치되도록 해줍니다. 완성된 위치에서는 이런 형태로 돌출되게 돼서 위치가 구강 내에 장착되면 넓은 범위의 전기 압박을 가하면서 후연 폐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 유지가 한층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차례입니다. 레진 분리제는 중압되기 전에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데요. 두 종류 크기의 붓을 준비해줍니다. 큰 붓은 인공치아를 제외한 모형과 석고 음영 부위에 도포할 때 사용하고 작은 붓은 인공치아에 도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 나올 때 설명을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음,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10주차 나비치 매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